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독일어 해설 강의를 맡은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수능을 보신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는 그냥 상관없이 독일어 수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 1번부터 30번까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보시면요.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은요. 문제 푸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어떤 곳에 밑줄이 치어져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만 딱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S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S라는 자음의 발음을 일단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S의 발음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 발음 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쉬 발음 나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Z 하고 발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S 발음이 나려면요. 단어의 중간에 오거나 아니면 맨 끝에 오게 되면 S 하고 발음이 되고요. 쉬 발음이 나는 경우는 SP 또는 ST로 시작하는 단어일 경우 스프, 스트라고 발음되지 않고 슈트, 슈프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SCH라고 불리우는 이 복자음도 쉬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 다음 Z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는 S 다음에 모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Z라고 발음이 돼요. 그럼 여기는 이 단어는 SP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슈파스 하고 발음이 되겠죠. 그리고 S 발음 나는 경우는 또 S가 두 개 오거나 아니면 S체트라고 불리우는 이 알파벳 속에서 S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슈 발음이 나는 단어이고요. 슈 발음이 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은 단어 중간에 들어가 있고 ST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fast 발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 S 두 개 왔으니까 flus S 발음 나고요. 그 다음에 S 다음에 모음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는 z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zache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4번도 모음이 나왔습니다. S 다음에 모음이 나왔을 경우 Z 발음이 나야 돼서 Gesicht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 SCH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Schalter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쉬 발음이 나는 것, 공통적으로 나는 것을 찾아봤고요. Das Fest 하면 축제, 파티 이런 뜻이 되고요. 2번 der Fluss, 강, 하천. 3번 die Sache, 사건, 일 이런 뜻이 있고요. 4번 das Gesicht, 얼굴이라는 명사, 그리고 der Schalter, 창구 또는 카운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여기 보기에 나왔던 Spaß는 재미라는 명사, das Spaß 아시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Die vier Jahreszeiten in Deutschland. 4개의 계절들, 독일에 있는 4계절, 즉 4계절을 이야기하는 단어래요.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들어가주면 되겠죠. Jahreszeit 라는 단어가 여성명사고요. 그 다음에 계절이란 뜻이 없습니다. 복수 만들 때 in 붙였고요. 봄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겼을까요? Frühling, 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어처럼 summer가 아니라 독일어에서는 Sommer, 존맛이 이야기하시죠. Sommer, 오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이란 단어는 Herbst, 프 발음이 나긴 하지만 철자는 B라는 철자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겨울은 영어랑 똑같이 winter 해서 T가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이 네 가지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2번, Brot라는 명사겠네요. 다른 명사도 한번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r Berg, 산이라는 뜻이고요. Das Brot, 빵. Die Luft, 공기, 대기라는 뜻이 있고요. 4번, das Obst, 과일이고요. 5번, der Rock, 치마인데 여성, 남성. 남성인데 치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er Rock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단어 Brot 확인하시면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분들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그림 같고요. Ja, bitte 라고 대답했어요. 네, 그러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고요. 빈칸을 뺀 걸 봤더니 Ist der frei? frei 하면 비어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반대말은 besetzt 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besetzt. 보시면 여기 비어있나요? 그럼 여기 자리가 비어있나요? 아니면 이 의자가 비어있나요? 이런 단어 쓰실 수 있을 텐데요. 보기 단어 보겠습니다. 4번 Durst, 목마름, 갈증이라는 단어고요. Platz, 자리, 좌석이라는 뜻이 있고요. Stuhl, 다 아시죠? 의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Hunger, 배고픔이라는 뜻이겠네요.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말, 자리가 비어있나요? 의자가 비어있나요? 비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번하고 네번은요 뜻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갈증이 비어 있습니까?
배고픔이 비어있으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명사인데 우리가 얘도 한번 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 의자가 비어있습니다. 비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there가 나오려면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될 명사의 성은 남성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명사들이 다 남성이기는 해요. Der Durst, der Platz, der Stuhl, der Hunger 이긴 하지만 의미상 파악하신다면 비트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보시면 이거 문제 굉장히 어렵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ach dem Kino nach라는 전치사는요. 원래 도시나 어떤 국가 이름 앞에 와서 어디로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키노로라는 뜻은 아니고 키노 후에 after의 뜻도 가지고 있는 전치사가 바로 nach죠. 삼격집의 전치사고요. 키노를 지나서, 영화관을 지나서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키노는 중성명사인데 nach 삼격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das, des, dem, das 세 번째 거 가져왔습니다. 키노를 지나면, 영화관을 지나면 뭐뭐 합니다. 동사 문제고요. rechts, 오른쪽에 부사고요. eine Post, 얘가 주어겠네요. 하나의 우체국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죠?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동사는 우리 sein 동사가 있는데 ist처럼 생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딱 보셨을 때는 있다와 가장 흡사한 동사가 여기 하나 있기는 하죠. 하나의 우체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가능한 답입니다. 그래서 steht, 오케이 하고 넘기셨으면 틀리셨을 거예요. 그렇죠? stehen 동사 들어갈 수 있는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은 der große Koffer, Koffer 하면 이렇게 짐 같은 건 큰 가방을 얘기하죠. 그 큰 가방은 하고 동사가 나올 거고요. in den Gepäckraum, Gepäck 짐이고요. der Raum 하면 뭐 실, 방이라는 뜻이 있는데 짐, 방이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자동차의 트렁크를 얘기하는 남성 명사입니다. 남성 명사인데요. 여기 in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인전치사는 정사미사가 되는, 둘 다 되는 전치사죠. 이 경우에는 then이 나온 걸로 봐서 der, des, dem, then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동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어디로 뭐뭐 하다, 어디로 가다 라는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stehen 동사와 이 이동사격이 같이 쓰일 수가 없게 되겠죠. 결국 3번인 줄 알았던데 3번이 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동동사로 보일 만한 걸 보니까 gehen, kommen, bringen, stellen, 뭐뭐을 어디로 라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동사들이어서 더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3번만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err Hoffmann, 호프만 씨는요. seiner Tochter, 요 뒤에 어미를 보고 그의 딸에게라는 거 확인하셨으면 되고요. zu Hilfe, 도와주러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수거가 있습니다. 요 수거를 모르셨다면 굉장히 어렵게 부르셨을 거고요. 만약에 아셨다면 쉽게 푸셨을 것 같아요. 도와주러 오다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zu Hilfe 하고요. kommen 다음에 삼격 목적어를 씁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도와주러 오다라는 수거입니다. 들어가야 될 동사는 이 세 번째 수거 때문에 kommt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인데요. zu Hilfe kommen 3격. 그럼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너한테 도와주러 갈게. Ich komme dir zu Hilfe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3번이 아니고요.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영화관을 지나면 commen,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온다, 나타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우체국이 오른쪽에 나온다, 나타난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두 번째는요. 그 큰 가방은 그 짐칸, 그 트렁크 속으로 넣다. 어떤 커맨 동사를 직역하면 그 큰 트렁크가 짐칸에 들어갑니다. 옵니다. 라는 뜻이지만 결국엔 어떤 뜻이냐면 거기다가 놔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큰 집은 트렁크에 놔주세요. 라는 뜻이 되고요. 세 번째는 호프만 씨가 그의 딸에게 3격 나왔죠. 도와주러 온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푸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zu Hilfe kommen 3격, 누구에게 도와주러 오다라는 수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는 건데요. 자, 일단 보기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fast, 거의라는 부사고요. gerade, 지금 막이라는 뜻의 부사. sofort 하면 당장, 즉시라는 뜻이 있죠. 곧바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보니까 다 부사가 나왔어요. 부사 문제네요. 부사의 역할은요. 어떤 문장에서 빠져도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 부사가 없더라도 문장은 어떤 형성이 돼야 되고요.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Bist du mit deinen Hausaufgaben fertig? 여기서 수거가 하나 나오는데요. fertig 하고 mit란 전치사가 만납니다. 그리고 동사는 sein 동사, fertig sein mit 3격하면 뭐뭇을 끝낸 상태이다, 뭐뭇을 끝냈다 라는 뜻으로 너 숙제 끝냈니?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랬더니 ja, ich habe sie fertig gemacht. 끝냈어요. 그래서 fertig machen이라는 수거도 있습니다. 끝냈다, 끝나게 마쳤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C는 이 Hausaufgaben을 받아주겠죠. 네, 저 숙제 끝냈어요. 이 부사가 없더라도 이 문장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숙제요? 거의 끝냈어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막 끝냈어요? 가능하고요. 곧바로 즉시 끝냈어요? 네, 다 가능합니다. 결국엔 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 말고 우리 하나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보기에 들어간 단어 말고도 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너 숙제 끝냈니? 네, 저 지금 벌써 끝냈어요. schon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요. sofort와 비슷하게 지금 첫 번째로 우선 끝냈어요. sofort 다음에 zuerst는 아니면 erst 같은 거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아직 못 끝냈어요 이러려면 noch nicht 아니면 noch 빼고 못 끝냈어요 하려면 nicht 같은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더 알아봤고요. 수거는 sein 동사 쓰면서 fertig 하고 mit 전치사 쓰게 되면 뭐뭐를 끝낸 상태이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차가 나오네요. 그리고 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Kaufen wir uns das Auto. 우리 이 자동차 사자. 동사 원형 플러스 wir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자, 뭐뭐 하자라는 우리 뭐뭐 하자라는 권유의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이 kaufen 동사는 제개 동사는 아니지만 제개 대명사를 쓰게 되면 우리가 쓸 뭐뭇을 사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자동차를 사자라는 말은 우리 이 자동차 사자라고 편하게 해석하시되 우리가 쓸 자동차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운스라는 정보로. 했더니 B가 뭐라고 했더니 야, dann nehmen wir es. 자, 그럼 우리 그거를 사자. nehmen 동사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선택하다 사다라는 뜻도 있죠. S, 아우토를 받아주는 말일 거고요. 자, 사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동의하는 표현이 나와야 될 거예요. 우리 이 자동차 사자 그랬더니 좋아 했으니까 동의하자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Ich bin dagegen. 반대하는 거죠. 찬성하는 거는요. 너의 의견에 찬성해라고 하고 싶으시면 dagegen 대신에 dafür를 쓰시면 됩니다. Ich bin dafür가 찬성 문제고요. 그래서 안 되겠네요. 2번 해석해 볼게요. Ich sehe das anders. 나는 본다 그것을 다르게. 너의 의견과 다르다라는 표현입니다. 의견에 다르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3번 Das finde ich unbequem. bequem 하면 편안한. 운 넣어버리면 불편한. 나 그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사자. 이러면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요. 4번 보시면 Damit bin ich einverstanden. einverstanden 뜻이 뭘까요? 네, 동의하는 이란 뜻입니다. 전치사 mit를 쓰고요. 자인동사와 함께 쓰면서 뭐뭐에 대해 동의하다. einverstanden sein mit 3격 쓰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damit bin ich einverstanden. 동의하는 표현 나왔네요.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래도 5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Das ist mir ein bisschen zu klein. ein bisschen, 약간, zu klein, 너무 작은데? 그러면 동의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는 표현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Wie geht's dir?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지내라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딱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 다시 Was fehlt dir den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수능 특강에 굉장히 많이 나온 표현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또는 어디 아프니? 상대방의 안색이 안 좋고 좀 안 좋아 보일 때 물어보는 표현으로 두 가지 뜻이 있었죠. 무슨 일이니? 또는 어디 아프니? 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Ich habe mein neues Handy verloren. verloren 동사 원형은 verlieren이고요. 과거형은 verlor pp가 바로 verloren입니다. 뜻은 잃어버리다. haben, pp 현재 완료 시제고요. 나 새로운 핸드폰. 내 새 핸드폰 잊어버렸어. 그러면 당연히 잘 지내지 못하겠죠. 잘 지내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1번 herrlich, 아주 좋은 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때, 너무 기분 좋을 때, 날씨 좋을 때 herrlich 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 schlecht. 얘는 뭐에 반대말이냐면 gut에 반대말이죠. 좋지 않은 겁니다. schlecht를 쓰면 나쁜 거. 그래서 나 별로 안 좋아, 나빠 라고 대답하는 게 답이 될 거고요. 매우 잘 지낸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mir geht's prima도 쓰실 수 있는데요. prima 하면은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안부 물어볼 때 다 생략하고 prima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besser geht's nicht. 요걸로 답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정어가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렇죠? besser 하면은 구세 비교급으로 더 좋은
이 뜻이 되고요. Geht's nicht. 더 좋게는 안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지금도 충분히 좋아. 너무 좋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부정적인 뜻은 아니었습니다. 더 좋을 수는 없지 라는 뜻으로 다 좋은 걸 나타내는데 2번만 별로 못 지내. 나 핸드폰 잊어버렸어 라고 해야 되니까 2번으로 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답을 만들어 보자고 한다면 여기다 부정어 넣어서 nicht gut, nicht so gut 이라고 하면 그것도 답이 됐을 수 있었겠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m Freitagabend, 금요일 저녁에 habe ich ein wichtiges Tennisspiel. 아주 중요한 테니스 경기가 있어. Kannst du nicht kommen? 부정 의문문이네요. 그렇죠? 부정어가 들어간 부정 의문문 보시면 대답을 doch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정어를 넣어서 의문문을 만들었을 때 야라고 하지 않고 긍정 대답을 doch라고 하는 거 배우셨죠? 그러면 여기에 너 올 수 없니? 웬걸 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는 올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올 수 있어. 그랬더니 Ich freue mich schon. 벌써 기대된다. 벌써 기쁘다. 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Ich werde da sein. 요거를 뜻을 모르셔서 좀 헤매셨을 것 같은데요. da sein 동사는요. 거기에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 외에도 와 있다, 올 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werden 동사와 동사 원형이 만나게 되면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요. 나 그때 가 있을 거야, 와 있을 거야, 즉 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1번이 답인데요. 나머지도 찾아보도록 할게요. habe keine Zeit. 시간이 없으면 올 수 없겠죠. kann leider nicht. 유감이지만 안 돼. bin da schon weg. 그때가 이제 그 테니스 경기가 있는 날이겠죠. schon weg, 이미 사라지고 없는. weg 하면 사라진, 없어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때 나 이미 떠나고 없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habe etwas anderes vor. 동사 원형은 vorhaben, 계획을 가지고 있다. etwas anderes, 다른 계획이 있어. 그럼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올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하는 1번만 답이 될 수 있겠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답 만들어 보자면 doch, ich komme gern 또는 ich komme, ich möchte kommen 여러 가지로 kommen 동사 넣어서 새로운 답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보시면 핸드폰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Wohin willst du in Urlaub fahren? 수거입니다. in Urlaub fahren 하면 휴가를 떠나다. wohin, 어디로나 휴가를 떠날 거니? 라는 질문이에요. 그럼 어디로 떠난다 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나 계획 없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답도 가능하겠죠. 1번부터 볼게요. an die Nordsee, 북해네요. 북해로 간다. 이 안이라는 전치사가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치사 다음에 격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Nordsee는요 여성 명사고요. 여성 사격이 쓰였네요. 그럴 때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북해로, 북해애가 아니라 북해로 가능한 답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u 전치사도 이런 뜻이 있어요. 어디로 간다. 그런데 사람이 나왔네요. meine Tante, 내 이모한테로 간다. 이모 집에 갈 수도 있겠죠. 얘도 가능하고요. 3번 drei Wochen lang 하면 3주 lang 동안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너 어디로 가? 3주 동안 가. 안 되겠죠. wan이라고 물어봤을 때만 3번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답은 나왔고요. 4번 보시면 ich weiß es noch nicht. 아직 잘 모르겠어 라는 표현 알고 계시죠? 5번은 Ich habe noch keinen Plan. 아직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아직 계획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른다,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번, 2번은 어디로 간다라는 표현이었고요. 얘는 기간을 얘기했기 때문에 답이 안 되겠네요. 답 3번 확인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인데요. 1점짜리 문제니까 쉬운 문제일 것 같아요. 광고문의 내용 찾아볼게요. Sprachunterricht. Sprache, 언어이고요. Unterricht, 수업이네요. 언어 수업 in England. 영국에서의 언어 수업. 영어를 배우겠죠. 10 Tage London. 10일 동안 런던에서요. 그리고 Abfahrt, 출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출발은 언제 하냐면 am 15. Juli, 7월 15일에 10 10시에 vor der Stadtbibliothek, 시립도서관 앞에서 라는 뜻이네요. Preis, 가격이 990 Euro, 90유로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어학 수업. 얘만 보시면 다른 건 사실 보실 필요가 없죠. 어학연수 가는 거네요. 그렇죠? 수업 받으러 가는데 언어를 배운다고 했으니까 어학연수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바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점짜리 문제네요. Birgit하고 Günther의 대화입니다. Günther하고 사람을 불렀어요. 요거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aber natürlich, 그럼 물론이지 라는 뜻이고요. B번,
Was gibt's denn?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런 뜻이고요. 7번, hilf mir bitte mal. 나 좀 한번 도와줘. 라는 뜻입니다. help는 동사는 너무에게 도움을 주다라고 해서 삼격지배 동사이기 때문에 mich를 쓰지 않고 mir를 쓴 점도 확인하셨죠? 나 좀 도와줘. 이런 표현이네요. Günther 하고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더니 또 뭐라고 하고요? Birgit가 kannst du mir bitte die Flasche aufmachen? aufmachen, 열다. Flasche, 병이죠. 이 병 좀 열어줄래?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더니 vielen Dank, 정말 고마워. 그럼 이 사람이 균터가 그럼 물론이지 열어줄 수 있지. 여기 답은 나왔습니다. 그렇죠? aber natürlich, vielen Dank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균터야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균터야 나 좀 도와줘 하려면 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 좀 도와줘 했더니 무슨 일이야? 이 병 좀 열어줄래? 넘어가려면 B로 연결시켜서 답은 C, B, A 5번이 되겠습니다. 확인되셨죠? 그 다음 문제는요. 문제는요. 그림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인데요. 자, 한번 그림 쭉 보시고요. 1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a telefoniert. 레아가 전화를 하고 있다. Nina telefoniert.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은 니나고요. Nina ist am größten. 가장 큰 사람은 레아가 가장 크네요. Lea ist am größten. 가장 작다고 표현해야지 답이 되겠죠? 가장 작은 것은 am kleinste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Anton hat eine Brille. 안톤 안경 끼고 있네요. 얘가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고요. Jan ist größer als Lea. größer als 뭐뭐보다 더 큰. 얀이 레아보다 더 크다? 레아가 가장 컸었죠?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작다라고 표현하려면 kleiner 라고 쓰시던지요. 5번은 Ben trägt eine kurze Hose. 벤이 짧은 바지를 입고 있다. kurz, 짧은이죠? 긴 바지 입고 있네요. 짧은 바지 입고 있는 사람은 얀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확인을 하셨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오, du bist schon da. 너 벌써 왔구나. Wann stehst du denn morgens auf? 동사 원형은 분리동사. aufstehen, 일어나다, 기상하다라는 동사고요. then, 도대체, morgens, 아침에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morgens가 들어가면요. 반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아침마다 너 언제 일어나니? 그랬더니 halb sechs. 몇 시일까요? 5시 반일까요? 네, 5시 반 맞습니다. 6시 반이 아니라 5시 반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5시 반에 일어난대요. 정말 일찍 일어나요. 이랬더니 아가 bist du nicht müde? 너 피곤하지 않니? nicht müde? 피곤하지 않아? Wann gehst du dann ins Bett? ins Bett gehen 동사는 이제 자러 가다, 침대에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 언제 자는데? 언제 자러 가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deshalb bin ich nicht müde. 그래서 나는 안 피곤해. 그러면 꽤 일찍 잔다고 대답을 해야 되겠네요. 나 일찍 자서 별로 안 피곤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ehr spät, 아주 늦게. 아주 늦게 가면 피곤하겠죠. 답이 안 될 거고요. ziemlich, 꽤, 상당히, 아주라는 뜻으로 seher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sehr früh, 아주 일찍 자러 가. 요게 답이 될 거고요. 3번은 vor dem Bett, 직역하시면 침대 앞에서. 갑자기 새로운 말이고요. so spät wie möglich 하면요. 가능한 한 spät, 늦게라는 뜻입니다. so wie 뭐뭐한 한 뭐뭐하게 이런 뜻으로 가능한 한 möglich spät, 늦게 가, 늦게 자러 가. 그러면 피곤할 수밖에 없겠죠. 5번 kurz vor dem Aufstehen,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aufstehen, 일어나다, 기상 바로 직전에 라는 뜻인데요. kurz가 짧은이란 뜻도 있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바로 직전에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2번 아주 일찍 자러 가 ziemlich früh 아니면 sehr sehr früh라고 답을 하셔도 됐었겠죠. 답은 2번 확인하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거네요. 이번에는 자 지금 이 아이가 있고요. 엄마가 나오네요. Sohn하고 무터의 대화예요. Sohn이 Wir müssen los, losgehen, losfahren, 출발하다 동사에서 분리 전철만 쓰라도 출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 우리 출발해야 돼요. Die Prüfung fängt in einer Stunde an. 동사 원형은 anfangen, 시작하다고요. 시험이 in einer Stunde, 1시간 후에 시작해요. 1시간 후에 시험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가 ja, nur eine Minute, 1분만 하고요. 뭐라고? ich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은이 na gut, ich warte. 알았어요. warte. 기다릴게요. 그러면 1분만이라고 한 다음에 엄마가 뭐 하겠다, 잠깐만 뭐 좀 하고 올게 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봤더니 ich hole dich schnell ab. 동사 원형은 abholen, 데리고 가다, 픽업하다, 마중 나가다. 내가 너를 빨리 마중 나갈게.
전혀 상황에 맞질 않네요. 답은 결국에 1번이에요. 답은 나왔고요. 2번부터 어떤 일을 하러 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ch muss auf die Toilette. 나 잠깐 화장실 좀 가야 돼. 되겠죠? auf die Toilette 또는 aufs Klo 쓰시면 화장실에 가다 라는 표현이고요. 3번 mache noch die Fenster zu. 동사원형 zumachen 닫다. 창문들 좀 닫을게. Das Fenster 중성, die Fenster 창문들 복수입니다. 창문들 좀 빨리 닫을게. 그 다음에 4번 Ich suche meinen Autoschlüssel. 차 키, 차 열쇠네요. 차 열쇠 좀 빨리 찾을게. 가능하고요. 5번 Ziehe schnell meine Jacke an. 동사원형은 anziehen, 입다. 자켓 좀 빨리 입을게. 그래서 이 1분 안에 빨리 화장실 갔다 올게. 창문 빨리 닫고 올게. 자동차 키 빨리 찾아올게. 아니면 자켓 빨리 입고 올게는 되는데 내가 너를 빨리 데리러 갈게. 지금 너가 여기 앞에 있는데 어딜 데리러 가겠어요. 그렇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Ich möchte ein Zimmer für zwei Nächt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사는 밤에 해당하는 여성 명사 Nacht의 복수 명사입니다. Nacht 여성인데 복수는 Nächte. 두 밤이 되겠네요. 두 밤을 위한, 즉 2박을 위한 방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sehr gern. 그럼요. Eine Übernachtung. Übernachtung 하면 숙박이라는 단어고요. 하나의 숙박은 kostet 얼마입니다. 85 85유로인데 mit Frühstück. 요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이 문제에서는 mit Frühstück 하면 조식을 포함하여, 아침 식사를 포함하여 아침 식사와 함께라는 뜻으로 직역하실 수 있겠죠. 그랬더니 뭐라고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Ja, genau.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하고 배는요. 지금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아번이 누구일까요? 바로 손님이 될 거예요. 아번이 손님, 그리고 베이번은 그 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겠죠. 손님과 직원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뭘 물어봤습니다. 손님이 뭘 물어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Ist das ohne Frühstück? ohne, 뭐뭇이 없는, 밑에 반대말이죠. 이거 아침 식사 포함 안 된 거예요? 포함된다고 했는데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잘 못 들은 거겠죠. Ja, genau. 네, 포함 안 돼 있어요. 라고 대답해서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Nehmen Sie das Zimmer? 이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직원이 해야 될 말인데 손님이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3번, Bekommt man kein Frühstück?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얻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침 식사 없습니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Ja, genau라고 대답해서도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kostet es? 그것은 얼마입니까? dann zusammen, 다 하면 합해서 170 Euro, 170유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Ja, genau. 네, 맞습니다. 이게 왜 답일까요? 네, 이틀밤 잔다고 했고요. 하룻밤에 85유로, 85유로 이틀밤. 이 곱하면 170 나오죠? 그래서 170유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얘가 답이겠네요. 5번 볼게요. Möchten Sie lieber zwei Einzelzimmer? 당신은 lieber, 차라리, zwei, 두 개의 Einzelzimmer, 이 싱글룸이 되겠죠. 1인실. 1인실을 차라리 두 개 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직원이 해야 될 말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입니다. Du, Anja hat übermorgen Geburtstag. übermorgen, 내일 모레. Geburtstag, 생일이 있어. 생일이야. Ja, stimmt. 그래, 맞다. Was können wir ihr schenken? ihr, 그녀에게. 라는 뜻이 되겠죠. 바로 안냐에게. 안냐에게 우리 뭘 선물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때? 라고 질문을 했어요. Gute Idee.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제안하는 표현을 찾아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라는 표현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Weißt du? 동사원형은 wissen이지만 두와 만나게 되면 weißt du 이렇게 어미 변화하죠. Weißt du? 너 아니? Was sie mag. mag 동사원형은 mögen이고요. 그녀, 안냐가 되겠죠. 안나가 너 was, 무엇을 좋아하는지 너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물론 대답 때문에 안 되네요. 그렇죠? 너 안냐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좋은 생각이야. 전혀 말이 안 되겠죠? 답은 1번으로 확인하고요. 나머지 제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Vielleicht einen Pullover, Pullover, 스웨터, 니트 같은 거고요. 혹시 니트는 어떨까? Vielleicht 라고 물어보면서 제안을 했네요. 맞는 표현이 되고요. Was hältst du von einer Tasche? 요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Was hältst du von 삼격하면 von 이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의견을 묻는, 제안을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의 가방 사주는 거 어때? 제안했고요.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할 수 있겠죠. wollen wir 동사원형도 마찬가지로 제안하는 표현으로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wollen wir reservieren? 우리 예약하는 거 어때? ihr, 그녀에게
eine Konzertkarte. 콘서트 티켓 하나 예약해 주는 거 어때? gute Idee. 좋은 생각이야. 가능하고요.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Wie wäre es wenn 쓰면요.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wenn절은 투치하는 동사 맨디로 가는 접속사고요. 우리 그녀에게 eine Lampe, 하나의 램프를 schenken, 선물해 주는 거 어때?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맞추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하는 표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뭐뭐는 혹시 어때? vielleicht 뭐뭐뭐. 이건 어떻게 생각해? Was hältst du von? 그리고 wollen wir 동사 원형 또는 Wie wäre es wenn 하면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떨까? 다 제안하는 표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Was kann ich für Sie tun? 요거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많이 나왔던 문장이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für Sie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뭐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Ich hätte gern 나왔습니다. Ich hätte gern 나오면 möchte랑 똑같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저는 뭘 원합니다. 뭐 주세요라고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gerne eine Blume. 하나의 꽃을 원합니다. für das Büro. 사무실에 넣을, 사무실을 위한 꽃 하나가 필요합니다. 꽃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Die ist schön. 아주 예쁘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거 이쁘죠? 이런 질문이 돼야 되겠죠. 1번. Wo ist die Rechnung? Rechnung, 계산서, 빌지 같은 거 있죠? 아직 꽃 사지도 않았는데 계산서가 벌써 나오면 안 되겠죠? 어디에 계산서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답이 안 되고요. 2번, Wie gefällt Ihnen diese? 라고 물어봤어요. diese, 이 꽃 뒤에는 블루메가 생략돼 있을 것 같네요. 이 꽃은 어떻게 gefallen, 마음에 드세요? 삼격집에 Ihnen, 당신에게.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이건 어떠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꽃은 어떠십니까? 2번이 답이겠네요. 3번은 Welche Größe haben Sie? Größe, 사이즈, 옷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건데요.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옷가게도 아닌데 그죠? 꽃가게였습니다. 4번 Warum brauchen Sie so viele? 왜? Warum brauchen 필요로 하세요? So viele 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세요? 얼만큼 필요한다고 얘기도 안 했고요. 했네요. eine Blume 하나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Die ist schön 그건 예쁘네요. 전혀 말이 안 되네요. 5번은 Wann bestellen Sie die Blume? Wann 언제 bestellen 주문하다 언제 주문하실 건가요? Die ist schön 그건 예쁘네요. 이것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이거 어떠세요? 이거 예쁘네요. Die ist schön 할 수 있는 의문문은 2번이었습니다. 18번 볼게요. 들어갈 말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는 건데요. 보기에서 고르는 게 좀 어렵죠. 그렇죠? 두 개 골라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ll ich mir die Haare schneiden lassen? schneiden, 자르답니다. Haare, 원래 das Haar였던 것이 에 붙이면서 복수가 되고요. 머리카락, 머리입니다. 라센 동사는요. 뭐뭐 하게 하다. 영어의 let 같은 사역동사를 보시면 되고요. 라센 동사 때문에 동사원형 왔네요. 자르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내가 직접 내 머리 이렇게 자르면 라센 동사 필요 없겠지만 미용사한테 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게 하다 할 때는 라센, schneiden 이렇게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soll ich 해야 하나요? 제가 mir, 저에게 머리를 자르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 mir가 나온 것은요. 제기동사로 내 자신에게 머리를 자르다는 건요. 누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머리를 자른다라는 거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 목적어를 삼격, 제기대명사로 썼습니다. 좀 나 머리 잘라야 될까? 라는 그냥 단순한 질문인데요. Nein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 머리 잘라야 될까? 그랬더니 아니야, 자르지 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meinst du? 그래? 너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는 자르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아번부터. Das wäre besser. wäre는요. 접속법 이식이라고 불리는 어려운 문법의 동사인데요. 해석은 영어의 가정법처럼 뭐뭐일 텐데라고 하시면 됩니다. Das wäre besser. 더 좋을 텐데. 그것이 더 좋을 텐데. 그럼 그것은 뭘까요? 머리를 자르면 이란 뜻이겠죠. 머리 자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나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머리 자르지마 해야 되니까 이거는 답이 안 되겠네요. B번은요. Sie sind schon kurz genug. 그것들은 이미 짧다 충분히. 이미 충분히 짧은데 뭐하러 잘라 자르지 마. B번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C번은 So siehst du doch hübsch aus. 동사 원형은 aussehen 뭐뭐 하게 보이다. 또 so라는 거 의미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so라는 부사예요. 그런 상태에서도 너는
hübsch, 예쁘게 보이는 걸 이미 충분히 예쁜데 머리 안 잘라도 예쁜데 왜 잘라? 자르지 마? 할 수 있겠죠? 채번도 답이 될 수 있겠네요. 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거 확인해 보면 lange Haare stehen dir nicht gut. stehen 동사는 삼격 목적어와 함께 만나게 되면 뭐뭐에게 어울리다라는 뜻으로 긴 머리가 너에게 안 어울려. 그러면 잘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르지 마 내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도 답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매치가 들어간 4번이 정답입니다. 19번 한나에 관한 글인데요. 1점짜리 문제니까 쉽게 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Hanna ist 16 Jahre alt. 16살입니다. Sie besucht das Schülergymnasium. besuchen 동사가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니다라는 뜻도 있어요. 슐라김나지움을 다닌다. Sie macht Kunst und Musik gern. 미술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gern machen, 즐겨 한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aber 그러나 Physik, 물리는 mag sie nicht. 물리는 안 좋아하고요. 쿤스트하고 미술하고 음악은 좋아했었습니다. Fernsehen, TV 보는 것은 findet sie langweilig. langweilig하다고 생각한다. langweilig 지루한이고요. 그럼 Fernsehen 좋아하지 않는 거네요. 그 다음에 sie liebt Tiere,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am meisten,은 viel의 최상급이죠. viel mehr am meisten.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은 Katze다. 아주 많이 사랑한다. 요게 중요하겠네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사원형, Fernsehen, TV보다. Sie sieht gern fern. 그녀는 즐겨 TV를 본다. TV 안 좋아한다 그랬죠. 그 다음 2번, Kunst mag sie nicht. 미술을 안 좋아한다. 미술 좋아한다 그랬죠. 얘도 안 되겠네요. 3번, sie mag Katzen gern. 그녀는 고양이들을 좋아한다. 고양이 좋아한다 그랬죠. 답은 3번이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Musik findet sie langweilig. 음악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TV를 지루하다고 생각했었고요. 음악은 좋아했었네요. 게안이 들어갔네요. 5번, Physik ist ihr Lieblingsfach. 물리는 그녀의 Lieblingsfach,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다. mag sie nicht 나왔었죠. 물리 안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안 되겠네요. 답은 3번만 가능하겠네요. 다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지 않은 것. Willst du etwas von meinem Schnitzel? 지금 상황을 보니까 식당에서건 어디서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willst du 뭐 할래? etwas가요. ein bisschen 약간의 뜻도 있습니다. 약간 von meinem Schnitzel. 내 슈니첼으로부터, 내 슈니첼의 약간 좀 가져갈래? 내 슈니첼 좀 줄까? 내가 슈니첼 먹고 있고 넌 딴 거 먹고 있는데 슈니첼 좀 내 거에서 먹을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nein danke.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지만 괜찮아. Ich esse kein Fleisch mehr. 나는 kein Fleisch, 고기를 안 먹어. mehr. 카인하고 메어 같이 쓰이게 되면서 더 이상 고기를 안 먹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seit wann? 언제부터 안 먹어? 그럼 언제부터 안 먹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1번 볼게요. noch ein Jahr 해석해 볼게요. 1년 더. 아직 1년 더. 언제부터 안 먹어? 1년 더. 이건 안 되겠죠. 그렇죠? 언제부터라는 말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얘가 알맞지 않은 건 1번이었습니다. 나머지 거는요. schon seit langem. 요거는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it langem 하면 오래전부터. schon seit langem. 이미 오래전부터 고기 안 먹기 시작했어. 답이 될 수 있고요. 3번 Das ist mein zweites Jahr. 이것이 나의 두 번째 해, 년이야 라는 얘기는 2년 됐어 라는 뜻이겠죠. 언제부터 먹었어? 2년쯤 됐어 라는 표현이고요. 4번 Erst seit dem letzten Monat. seit 나왔으니까 일단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달 정도, 2달 전부터, 겨우 2달 전부터 안 먹기 시작했어. 2달밖에 안 됐어 라는 표현이고요. 답이 될 수 있고 Ich habe schon 3 Jahre hinter mir. 요게 좀 생소하셨을 것 같아요. 3 Jahre, 3년을 habe, 가지고 있다. 이미. hinter mir, 내 뒤에. 내 뒤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3년 정도 됐어. 벌써 3년이나 안 먹었는 걸 이라는 뜻으로 의역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년 더 안 먹어. 앞으로 안 먹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안 먹었냐라는 것에 대답이 될 수는 없겠죠. 1번입니다. 2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지 않은 겁니다. Wann ist Alex nicht da? warum이네요. Warum ist Alex nicht da? 왜 알렉스 안 왔어? 아까 da sein 동사에서 오다라는 뜻 있다고 했었죠? 왜 알렉스는 안 왔어? 그랬더니 Er hatte doch gestern einen Fahrradunfall. 그는 가지고 있었다. 과거 동사 나왔고요. gestern, 어저께 einen Fahrrad, 자전거, Unfall, 사고. 자전거 사고가 있었대. 자전거 사고가 있었잖아. 라고 뉘앙스를 표시해 준 것이 바로 doch였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한마디 더 했더니 wirklich? 정말?
Ich hoffe, er wird bald wieder gesund. 그가 곧 다시 건강해지길 내가 바랄게. 곧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된 경유인지 한번 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사고에 대한 내용일 것 같네요. 1번, er ist beim Arzt. beim Arzt, 의사 곁에 있다, 즉 병원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걔 병원에 있잖아.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가능하고요. Er ist im Krankenhaus. Krankenhaus는 이제 큰 병원, 종합병원이죠. 즉 여기서는 병원에 있다라는 뜻이 입원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입원해 있어.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3번, er soll im Bett bleiben. 침대에 머물러야 한다. 누워 있어야 된대.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번, sein Fuß tut ihm noch weh. 발이 있는데요. tut ihm, 그에게 아프대요. wehtun, 아프다. noch, 아직 발이 좀 아프대. 정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죠? 그런데 5번 볼까요? Es ist ihm aber nichts passiert. passieren이라는 동사는요. 무슨 일이 발생하다, 일어나다라는 동사로 상태 변화 동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haben pp 하지 않고 sein pp로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나왔네요. 그에게 nichts, nothing,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 사고가 나긴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대. 정말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안 다쳤다는데 나았으면 좋겠다 하면 안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하셨죠? 그다음 2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함께 좀 긴 텍스트였습니다. 모래 난쟁이라고 하는 Sandmännchen이라는 것에 대한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Das Sandmännchen ist in Deutschland sehr bekannt. 이 모래난쟁이는 독일에서 sehr, 매우 bekannt, 유명합니다. Seit 1959, 1959년부터 이 seit를 쓰신 거는요. sehen 동사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제를 보고 있다. 지금 현재도 보고 있는 거겠네요. Viele Kinder, 많은 아이들이 das gleichnamige, 같은 이름의 Fernsehprogramm, TV 프로그램, Sandmännchen이라고 하는 같은 이름의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Vor dem Schlafengehen, Schlafengehen, 자러 가다. 자러 가기 전에. 자러 가기 전에 이 프로그램, 같은 이름의 프로그램을 1959년부터 지금도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das Programm zeigt eine kurze gute Nacht Geschichte. 이 프로그램은 zeigen, 보여주고 있습니다. 짧은 gute Nacht Geschichte. Geschichte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자라는 것의 이야기.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보는 소리. 영어로 하면 good night 스토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짧은 굿나잇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Auch wird das Lied über das Sandmännchen gespielt. 수능에서는요. 수동 문제가 문법 문제로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장문의 텍스트에서 수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werden 플러스 pp 맨 뒤에 있다. 그럼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spielen의 pp, gespielt 나왔습니다. spielen 어떤 걸 연주하다라는 뜻인데 연주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주어는 das Lied. 노래가 연주된다. über 뭐뭐에 대한 das Sandmännchen. 모래난쟁이에 관한 어떤 노래가 연주됩니다. 라는 문장 나와 있고요. Am Ende des Programms,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 verstreut das Sandmännchen Schlafsand. verstreuen 여기 동사 나와 있죠? 이 모래난쟁이가 이 프로그램 끝날 때에 Schlafsand, 모래는 모래인데요. 잠자게 하는 모래라고 써있네요. 잠모래를 뿌린다. 이렇게 막 뿌리나 봐요. Für die Kinder heißt das,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heißen 동사 뭐뭐라고 한다. Es ist Zeit, schön zu träumen. träumen 꿈꾸다. 이제 아름답게 잘 시간이다. 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모래난쟁이가 모래를 뿌리면 이제 잘 시간이에요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의미한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어로 된 5개 문장 보겠습니다. 1번. Das Programm läuft nicht mehr. laufen 동사는요. 뛰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일이 진행되다 그리고 상영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세 번째 뜻으로 쓰였어요.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상영되지 않는다. 지금도 상영될 수 있다고 했죠. 아니고요. 2번 Das Sandmännchen schläft im Programm. 네. 모래난쟁이가 이 프로그램 속에서 잔다. 자는 게 아니라 모래 뿌린다고 했고요. 3번 Das Sandmännchen hat Angst vor den Kindern. 이 모래난쟁이는 Angst vor 중요한 수거죠. 그렇죠?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ngst vor haben 3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4번 Im Programm verstreuen die Kinder Schlafsand.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이 모래를 뿌린다, 잔모래를 뿌린다. 아이들이 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뿌렸냐면은 Sandmännchen, 모래 난쟁이가 스스로 뿌렸죠. 그래서 안 되고요. 5번. Im Programm hört man das Lied über das Sandmännchen. 요게 이제 수동으로 나왔던 구문이 능동으로 바뀌어서 나왔네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Sandmännchen, 난쟁이, 모래 난쟁이에 관한 노래를 사람들은 듣는다. 연주가 되니까 듣겠죠. 연주된다, 듣는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두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in Deutschland wohnten 2015 ungefähr 62% der jungen Leute im Alter von 18 bis 24 noch bei ihren Eltern.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2015년에 대략 62%가 독일에서는 wohnten, 과거 동사로 나왔어요. 살았습니다. der jungen Leuten, 이거 보시면요. 이 der는 복수 입격의 der겠죠. 젊은이들의 60%. 그래서 입격이 하는 일, 뒤에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게 됐죠. 젊은이들 중에 62%가, 그런데 어떤 젊은이냐면 18살부터 24살까지의 나이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의 62%가 bei ihren Eltern, 그들의 부모님 댁에 살았습니다. by라는 전치사는요, 특이하게도 집이라는 명사와 함께 쓰이지 않고 by 플러스 사람 나왔을 때 그 사람 집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았습니다. junge Männer, 젊은 남자아이들은 ziehen später von ihren Eltern aus als junge Frauen. 여기 보시면 später가 나왔는데요. 나중에라는 뜻도 있지만 spät이라는 것의 비교급 später, 더 늦게. 그래서 als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ausziehen, 이사 나가다. 근데 남자들이 더 이사를 늦게 나간다는 얘기가 되고요. 젊은 여자들보다. 그래서 남자들이 더 늦게 나간다. 집에 더 오래 있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Man sagt, junge Leute bleiben länger zu Hause.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집에 오래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Weil, 왜냐하면 그 이유는 es vor allem, 무엇보다, vor allem, angenehm, 편안하고요. und günstig ist, 편안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집에 더 오래 머물러 있는다. 독립하지 않고. 그다음 daher gibt es ein anderes Wort für ein Elternhaus, Hotel Mama. 그래서 gibt es, 있습니다. 다른 Wort, 단어가 있습니다. Elternhaus, 부모님 집을 말하는 다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호텔 마마래요. 호텔 마마라고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번, 부모님의 집을 호텔 마마라고 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2번, 매번 젊은이들이 부모와 사는 이유 중 하나는 편안합니다. 안개님 나왔었네요. 바로 답이 확인 가능했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3번, 젊은이들 중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같이 산다가 아니라 남자가 더 나중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더 오래 사는 거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이 24살 이전에 독립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배 1번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은요. 지도도 있었고요. 리히텐슈타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말고도 독일어를 국가 공용어, 모국어로 사용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리히텐슈타인, 만약에 그걸 아셨다면 지문을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해석해 보겠습니다. Liechtenstein ist mit einer Fläche von etwa 160 Quadratkilometer das viertkleinste Land Europas. 리히텐슈타인은요, 플래시에 여기 나오네요. 면적으로. 어떤 면적이냐면 160 평방제곱미터의 면적으로 viertkleinst, 네 번째로 작은 란트, 나라입니다. Europas, 유럽의. 유럽에서 네 번째로 작은 나라래요. 아주 작은 나라네요. Es grenzt an die Schweiz und Österreich, nicht aber an Deutschland. 여기 지도하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grenzen 인접하다인데 어디에 인접하다? 안전치사 썼고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와 인접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여기 들어가 있는데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인접하고 있지만 aber, 그러나 nicht an Deutschland. 독일은 안 인접해 있다. 독일하고는 붙어 있지 않다. In Liechtenstein wird Deutsch gesprochen. 요것도 수동 나왔네요. 아까처럼 수동의 문장은 werden pp. 말하다라는 동사 원형은 sprechen인데 werden gesprochen 하면 말해진다. 그러면 독일어가 말해진다. 리히텐슈타인에서 독일어가 말해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구사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wie auch in den drei anderen Ländern. 다른 세 나라와 마찬가지로 wie, 뭐뭐와 같이. Bekannt ist Liechtenstein nicht nur für das Schloss der Hauptstadt Vaduz, sondern auch für seine Briefmarken,
그래서 중요한 상관 접속사 나오네요. Nicht nur A, sondern auch B. A뿐만 아니라 B도 B를 좀 강조하네요. 어떤 바두츠라고 하는 Hauptstadt, 수도에 있는 슐로스, 성뿐만 아니라 Briefmarken, 그의 우표로도 bekannt für에 걸린 거예요. 유명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수도에 있는 바두츠에 있는 성이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우표가 유명하대요. 성과 우표가 유명한 나라네요. Für viele Menschen, 많은 사람들에게는 sind sie die schönsten Briefmarken der Welt. 그 우표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우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부터 5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1번. In Liechtenstein spricht man Deutsch. 여기 나왔던 수동 문제 있죠? 수동 문장을 능동으로 바꾼 거네요. 리히텐슈타인에서 사람들은 독일어를 말한다? 맞습니다. 얘가 답이겠네요. 그래도 2, 3, 4, 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번. Liechtenstein hat nur ein Nachbarland. nur ein, 하나의 Nachbarland, 이웃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니고요. 3번. Die Liechtensteiner Briefmarken sind billig. 리히텐슈타인의 어떤 수표들은 싸다? 싸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죠? 가격은 안 나왔고요. 4번 Liechtenstein ist das viertkleinste Land der Welt. 요걸로 선택하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네 번째로 작은 게 아니라 유럽에서 네 번째로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번 Liechtensteins Hauptstadt ist etwa 160 Quadratkilometer groß. 이 하우프트슈타트가 수도인데요. 수도가 160평방제곱미터다? 아니었죠. 이 나라 자체가, 리히텐슈타인 자체가 이렇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되겠네요. 답은 1번으로 확인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었죠. 율리아가 Hast du gehört? 너 들었니? Peter war mal wieder in Canada. 페터가 벌써 또 카나다에 갔었대. Was? 미나가 뭐야? Woher hat er so viel Geld?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났는데? Er hat das Geld dafür zur Seite gelegt.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몰랐나 봐요. 그는 그 돈을 그것을 위해서 Seite 하면 사이드죠. 사이드로 legen, 놓았대. Wie bitte? 뭐라고? 상대방의 말 못 알아들을 때 물어보는 거죠. Was meinst du damit? 그게 무슨 뜻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다시 한번 말해보시면 Was meinst du damit? 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 damit이 아니라 dazu를 쓰게 되면요. 의견을 묻기도 합니다. Was meinst du dazu? 네 의견은 어때? Was meinst du damit?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네 말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 잘 이해를 못했으면 Was meinst du damit? 그 다음에 네 의견은 어때? Was meinst du dazu?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랬더니 Geld zur Seite legen, 돈을 사이드로 놓는다, 저쪽으로 놓는다라는 것은 heißt, 뜻해. Man spart Geld. 사람들이 돈을 sparen 동사 요거를 아셨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약하다, 아끼다 라는 뜻입니다. 돈을 아낀다는 뜻이야. 돈을 절약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6번 루터에 관한 글로 알 수 있는 것이네요. Martin Luther wurde 1483 in Eisleben geboren. wurde geboren 또 수동이 나왔어요. 수동의 과거 시제는요. werden pp를 수동으로 과거로 바꾸면 wurde pp가 됩니다. wurde geboren 태어났다. 1483년에 마틴 루터는 Eisleben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durch ihn,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begin는 동사의 과거예요. begann 1517, 1517년에 die Reformation, 종교개혁이 in Wittenberg에서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서, 마틴 루터로 인하여 1517년에 종교개혁이 Wittenberg에서 일어났다. Er übersetzte auch die Bibel in leichteres Deutsch. 그는 übersetzen, 번역했습니다. 전치사는 in을 씁니다. 스로 번역하다. 그는 성경을 또한 더 쉬운, leicht, 쉬운, leichter, 더 쉬운. 이 s는 형용사 어미 변한 거고요. 더 쉬운 독일어로 번역했다. 어려운 독일어가 있었나 봐요. 그거를 더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 So konnten mehr Leute sie besser verstehen. 그렇게 해서,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mehr Leute, sie는 여기 비벨 받아주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konnten verstehen. Deshalb, 그래서 sehen ihn heute die meisten Deutschen als einen Vater der deutschen Sprache. 그래서 봅니다. 그를 오늘날 die meisten Deutsche, 아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als, 뭐뭐로서보다 sehen als. 한 명의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der deutschen Sprache,
독일어의 아버지라고 본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번, 1483년에 1483 übersetzte er die Bibel. 그가 성경을 번역했다. 성경을 번역한 것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1483년에 이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번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아니고요. 2번, sein Geburtsort ist Wittenberg. Geburt, 탄생, Ort, 장소, 즉 이제 출생지는 위텐베르크다. 아니고요. Eislieben이었네요. 다음, in Eisleben begann die Reformation. 레포마치온 종교개혁이 아이슬레벤에서 시작되었다가 아니고 위텐베르크에서 시작되었었죠. 4번, er hat nichts mit der Reformation zu tun. 여기선 중요한 수거가 있네요. haben nichts zu tun 하면 관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과 그는 관련이 없다. 너무 관련이 많죠. 마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 아니겠어요? 그렇죠? 얘는 상식만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5번, durch ihn,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konnte man die Bibel leichter verstehen.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물론 상식을 아셨어도 이 문장을 이 텍스트를 해석을 안 하셨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27번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들어갈 말로 알맞는 것은 when이 뭔가요? 누구를 이라는 의문사죠. 누구를 ein 보면 여기 동사를 보니까 동사 원형이 ein, laden이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초대하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초대하니? 주어는 누구인가요? 얘네네요. 얘네가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주어죠. 너희들 파티에 누구를 초대할 거야? 그랬더니 unsere 누구를 초대할 거야. 그러면 누구를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대답하는 사람도 사격으로 대답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unsere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뒤에 올 명사는 unsere 때문에 여성 명사이든지 복수 명사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unser 소유관사 뒤에 여성 사격 또는 복수 사격이 왔기 때문에 unsere라고 했겠죠. 만약에 남성을 초대하면 unser은 남성 사격 이런 어미를 붙였을 텐데 unsere라고 한 거 보니까 여성을 초대하든지 복수를 초대할 건데요. 그런데 너 누구를 초대할 거야? 근데 그녀 한 명만 초대하면 조금 이상하겠죠. 보통은 복수를 초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라덴 동사가 이어와 만났을 때 어떤 변화를 취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어라는 주어는요. 너희들은 이라는 주어는 규칙을 잘 지켜주죠. 보통은 이렇게 t만 붙이면 끝이 납니다. 대신에 이렇게 라덴 동사처럼 D로 끝나는 어간이 D로 끝나는 동사들은 발음상의 이유로 편의를 위해서 얘를 살짝 붙여주기로 하죠. 이알 라렛 그래서 얘 아니면 얘가 답이 되고요. 요 형태는 주어가 에아제스 3인칭 단수일 때 요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초대할 건데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친구라는 명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한 명은 Freundin이죠. 그럼 요것도 답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안 되겠네요. 3, 4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요. Freundin 형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인 친구는 Freund, 복수는 Freunde, 애는 붙여서 틀리게 됐네요. 3번이 안 되고요. Freundin 여자친구 들이라고 할 때 nen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Freund는 나의 우리의 여자친구들을 초대할 거야 라고 해서 답은 4번만 될 수 있겠네요. 여기서 n이 들어가서 빠졌는데요. n이 들어가는 경우는 복수가 3격으로 쓰일 때만 복삼 n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4격이기 때문에 안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라렛 프로인드는 4번 답 확인하시고 2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렇죠?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답도 2개씩 있는 게 아니라 1개 있는 것도 있고 3개 있는 것도 있고 뭐가 답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밑줄이 없다는 거는 더 어려워요. 밑줄이 있으면은 그것만 보면 되는데 밑줄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거 하나하나 단어마다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h wünsche euch. 나는 너희들에게 기원한다, 소망한다. Alles Gute.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사에서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그렇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랄게 축하해 인사해 주는 거 Alles Gute. 어떤 헤어질 때, 오랫동안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말 Alles Gute. 축하 인사말로 배웠었습니다. 걔만 쓰기도 하는데 중간에 들어가기도 하네요. 너희들에게 Alles Gute를 기원할게. 모든 것이 잘 되길 기원할게. auf eure Wege 이렇게 썼는데요. 너희들 길에 있어서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긴 한데 eure Wege는요. 너희들의 길들이라는 복수명사가 되고요. 어떤 일반적인 동사 다음에 전치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에서도 wait 하면 for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wünschen 하면요. 무엇을 위해 기원하다, 무엇을 위해 바라다 라는 뜻으로 auf가 아닌 für 전치사를 쓰게 됩니다.
auf를 fear로만 바꿔주면 문법적으로 틀리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euch 3격 맞고요. alles Gute 외워두시고요. für eure Wege 복수 4격 어미변화 eure 잘했습니다. Wege 복수명사고요. 잘해줬어요. 매번만 볼게요. Ich fuhr mir mit den Fingern durch die Haare. 이거는 처음 보신 문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수거가 있습니다. sich 하고요. die Haare fahren이라는 수거가 있어요. 여기서 지시는 3격을 쓰겠죠. 4격 목적어 이미 있으니까. 그러면 머리를 쓸어 넘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시부터 보면 fuhr 됐네요. fuhr 틀렸어요. fahren으로 써야 되는데 fuhr 과거 동사네요. fahren, fuhr, gefahren, fuhr 가능한 겁니다. 여기까지 맞았고요. 미어 왜 나왔냐? 제기되면서 3격 쓰는 수거라고 했어요. 미어도 맞았습니다. mit den Fingern. 요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라고 할 때 미트 전치를 쓸 수 있고요. 3격 지배인데 finger는 남성이기도 하지만 얘로 봐서는 지금 복수인 걸 알 수 있겠네요. 손가락 하나로만 넘긴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넘겨야 되겠죠. 그래서 복수 3격, 디디어 댄디, 복삼, n까지 잘 붙여줬네요. 복수 3격 쓰일 때 명사에도 n 붙이기로 했죠. 손가락들로 란 뜻이고요. durch die Haare 그대로 여기다 durch 안 썼네요. durch die Haare 머리카락을 넘기다. 그래서 durch die Haare 복수 4격, D도 복수 4격, 그다음에 복수 형태 하악을 잘 맞춰줬습니다. 틀린 게 없네요. 그렇죠? 나는 손가락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라는 표현입니다. 7번, die Blätter. Blätt는요. 중성명사 블라트의 복수명사네요. 그래서 D라고 바꿔준 거 잘했고요. die Blätter 하고 fallen은요. 동사 원형이 fallen 요거였을 거예요. 떨어지다. 그런데 과거는 feel까지는 en 붙였으니까 틀렸어요. 가 아니라 복수명사 나올 때 과거도 인칭 변화를 하죠. 복수가 나오게 되면 동사 원형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en을 붙입니다. Die Blätter fielen 떨어졌다. zwischen 뭐뭐 사이에 또는 사이로 두 가지 가능한데요. 어떤 am Markt 여기부터 볼게요. Markt는 시장 또는 광장을 나타내는 남성 명사고요. 시장 광장에 있는 집들 사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집들 사이로 떨어졌다. 제가 지금 해석을 사이로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사이로 막 이동해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fallen 동사 이동 동사이기 때문에 zwischen 다음에 물론 3, 4격 둘 다 되겠지만 여기서는 4격을 골라줘야 됩니다. Häuser, das Haus의 복수형 die Häuser인데요. 복수 4격 die Häuser 잘 썼고요. 그 다음에 am Markt. 얘는 그럼 왜 안됨을 써서 정지를 썼냐 하면요. 광장에 있는 집들 사이로 이렇게 집들을 꾸며주는 역할로 쓰여서 광장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광장에 있는 놓여있는 집들 사이로 떨어졌다. 여기서는 이동사격, 여기서는 정지 3격을 썼습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B번도 틀린 게 없어요. 나뭇잎들이 광장에 있는 집들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29번 보도록 할게요. 29번은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이거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PP의 형태만 맞냐 틀리냐 보시면 되겠습니다. gewesen 이라는 PP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sein, 과거는 war, sein war gewesen 하고요. 이다의 과거, 그리고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주의하셔야 될 점이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들 때 haben PP가 아니라 sein PP로 만드는 거 아시죠? sind gewesen까지 잘해줬네요. 그 다음 gesessen 이런 PP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동사 원형은 sitzen, 앉아있다. 그리고 과거는 saß, 공부 많이 하셨으면 외우셨을 거예요. sitzen, saß, gesessen. 그랬을 때 나는 앉아있었다. Ich habe gesessen. 괜찮네요. 그 다음에 A번, B번이 맞았으니까 답은 이미 확인했고요. 3번, 4번을 고쳐보겠습니다. 수영하다, 슈빈맨, PP는요. geschwimmen이 아니라 geschwommen이죠. 그리고 geschmecken이라는 PP는 없고 geschmeckt. 얘는 규칙 동사였네요. geschmeck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만 제대로 외우셨다면 분명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30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밑줄도 없고요.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죠. 살펴보겠습니다. Ich grüße Sie. grüßen 동사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뭐를 붙잡고 인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4격 지배 동사예요. 만약에 우리말로 하면 당신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는 써야 될 것 같지만 당신을 붙잡고 Ich begrüße Sie. grüße Sie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Meine Damen und Herren 이것도 그냥 통째로 외워두시면 차라리 더 좋을 것 같아요. 신사숙녀 여러분이란 뜻인데요. 숙녀를 먼저 썼죠. 다메의 복수 다men, 헤어의 복수 헤은, 신사숙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복수명사 둘 다 잘 써줬고요.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붙잡고 이렇게 해야 돼서 ich grüße Ihnen 안 쓰고 Sie 써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번 보시면요. ich kenne, 나는 안다.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kenne 동사 쓰기로 했죠. einich 하면 형용사예요. 몇몇의. Angestellten 하면 회사원, 직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in der Firma, 그 회사에서 몇몇의 직원을 안다. 그러면 직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4격짜리인 것 같아요. 여기부터 살펴볼게요. 그 회사 안에서, in 플러스 안에서 정지 3격, Firma 여성 3격, die, die 잘 써줬습니다. 그러면 요 앞에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몇몇의 직원들,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면 형용사 어미 변화 해야 되는데요. 요 형용사 어미 변화 an이 맞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형용사 앞에 관사 없습니다. 강약 혼합 중에 강 변화라고 부르고요. 직원들 복수, 몇몇이 다음에 복수명사 나와야 되겠죠. 강 변화 복수입니다. 누구를 알다 사 써놨었죠. 강변화 복수 사격일 때 정관사처럼 D 돼야 된 D로 어미 변화해야 되는데 an이 붙어서 틀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angestellte도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지만 형용사처럼 어미 변화해야 됩니다. 얘가 einige로 변화했다는 것은 얘도 angestellte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으로 강변화 복수 사격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몇몇의 직원들을 안다. 틀렸네요. B번 틀렸어요. 그 다음에 7번. Bis nach Bonn dauert es mit dem Bus viele Stunden. 자,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치사와 전치사가 두 번이 같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특히 bis nach 또는 bis zu 이런 게 같이 많이 다닐 수 있어요. nach는 뭐뭐로, 본으로 라는 뜻으로 nach Bonn. 그런데 본으로까지 라는 의미를 추가해주고 싶으면 bis를 그 앞에다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틀린 게 없어요. bis nach Bonn, 본으로까지. 그 다음에 전치사고 앞에 왔으니까 동사 주어, 동사 먼저 나왔습니다. es dauert 하면 시간이 얼마가 걸리다라는 뜻이고요. mit 다음에 교통수단 나오면 타고, 버스를 타고, 삼격 지배 전치사고요. 부스는 남성, der des Stimmen 잘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viele Stunden, 여기 어미 변화만 보시면 이제 끝나겠네요. Stunde라는 명사는요. 한 시간이라는 뜻이고요. 복수는 Stunden, n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많은이 시간을 꾸며주기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라는 얘기는 복수명사 쓰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복수명사 잘 만들어줬고요. 얘만 어미 변화 보시면요. es dauert,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그럴 때 feel이 얘를 꾸며주니까 또 어미 변화를 해야 될 거예요. 강변화, 복수, 사격. 얘처럼 애가 붙어야 되네요. viele Stunden 하고 어미 변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사 말고 Zeit라든지 아니면 우어라든지 시각을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중에서 셀 수 없고 불가산으로 세는 명사들도 있지만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입니다. Stunden 복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아, 채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서 이제 모두 문제가 끝났습니다. 네, 2018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독일어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Tschüss!